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이 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결과값처럼 이렇게 만들어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이 표를 가지고 분석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은 기본급의 합계와 상여금의 합계를 내가 구해야 돼요. 근데 나눠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직위별로. 그러니까 직위면 과장은 과장대로, 그 다음에 부장은 부장대로 기본급이 합계가 얼마인지, 상여금이 얼마인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위에 해당하는 것을 기본급, 상여금은 알 수가 있어야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부분합을 이용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을 이용해서 각 직급별로 기본급의 합계, 상여급 합계 이거는 배울 수 있잖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다가 또 뭐예요? 근속기간별로 말하는 거죠. 근속기간별로. 그래서 1년에서 근속기간이 1년에서 5년 사이의 직급이 별로 기본급의 합계, 상여금의 합계. 또 6년에서 10년, 11년에서 15년 이런 식으로 근속기간별로 또 직위별로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것을 나눠서 기본급의 합계를 안다라는 것은 참 부분합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어 가야 되겠죠. 범위를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으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기본급에서 상여급 요 합계는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밑에는 이렇게 뭐죠? 병합되어 있는 셀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피벗 테이블로 어느 위치와 어느 부분 데이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갈게요.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 분석 기능이지만은 요거는 데이터 메뉴에 없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없고 삽입 메뉴에 있어요. 유일하게 삽입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죠? 그거를 클릭하셔서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도 되고 여기에서 지정을 따로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갔으니까 얘가 자동으로 잡힌 거죠. 아니면 여기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에 놓을 위치를 새로운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의 워크시트에 어디다 놓으라고 했냐면 A18셀에다가 테이블을 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를 A18셀부터 표를 놔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잘 따라오셨죠? 지정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는데 그 필드에 직이라는 필드는 행 쪽에다, 즉 필터, 열, 행, 시그마 쪽에 넣어서 테이블의 위치를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행의 위치, 열의 위치, 그 다음에 계산되는 영역은 어느 것을 필드를 넣어줄 건지 이것만 더 해주면 돼요. 지금 직위를 열로 놓으라고 했어요. 직위는 열로. 그러면 직위를 열 방향으로 열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근속기간은 행으로 놔라. 근속기간의 필드를 행 쪽으로 놓게 해서 끌어 당겨 오면 됩니다. 아셨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빼면 돼요. 이렇게 다시 요 놈을 들여서 이렇게 빼면 또 빠집니다. 편안하게 넣었다 뺐다 하시면 돼요. 직위는 열로.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급, 상여금의 합계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기본급에 대한 필드를 시그마 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얘가 행과 열, 즉 근속기간과 직위에 해당하는 교차되는 부분의 값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알아서.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놓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상여금의 합계 또한 이렇게 깔아 당기면 기본급과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웬만한 건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과장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이 얼마? 예, 합계는 520000이지 뭐. 그죠? 예. 4년차, 7년차, 그 다음에 9년차에 기본급이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금방 예,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미 테이블이 일단은 완성이 됐어요. 이게 테이블입니다. 이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기초 좀 세부적인 어떤 설정 작업을 문제에 맞게끔 해주면 예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안쪽에다가 셀 포인트를 클릭하면 필드 목록이 보이고 바깥쪽으로 빠지면 이제 목록이 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피벗 테이블에 해당하는 이쪽 행의 레벨이 뭐예요? 근속기간이죠. 그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그룹을 줘서 표시하라라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1년에서 5년, 그래서 6년에서 10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룹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찾으셨나요? 그룹? 네, 이 그룹을 클릭해서 자, 시작은 1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나는 숫자는 20으로 끝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1년에서부터 20년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단위는 5년씩 끊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를 5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룹을 절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 1, 끝 20. 그 다음에 그룹 띈 거는 5년씩 띄는 거니까 단위를 5로씩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점점 더 피벗텔이 좀 세련되어 보이죠. 자, 그래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기본급의 합계는 1년에서 5년 사이는 이거고 6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거고 부장급, 이상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이 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갑 영역의 표시 영역은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해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기를 사용해서 지정해라. 갑 영역이라고 하면 여기 필드 목록의 갑의 영역이 여기 시그마 영역, 갑의 영역이죠. 그죠? 이 갑 영역의 기본급과 상여급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 천 단위 부호를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분명히 천 단위 부호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기본급 클릭하시면 갑 필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나왔죠? 이 갑 필드 설정을 클릭하면 표시 형식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을 클릭해서 숫자의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확인 눌러주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이 천 단위가 이렇게 부호가 넣어졌죠. 들어갔죠? 자,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도 클릭해서 갑 필드 설정 누르고 표시 형식에 눌러서 숫자를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쪽에 있는 건 뭐냐면 여기 행의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놈의 합계 이렇게 들어가서 요놈의 합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합계. 이게 즉 뭐예요? 행의 총합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요 놈을 합계 구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이것이 곧 뭐다? 열의 총합계다 라는 거예요. 행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거기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라고. 아셨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걸로 한번 해보죠. 여기 보면 디자인에 보면 총합계라고 보이죠.
디자인 클릭하면 지금 셀 포인트가 피벗 테이블 안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피벗 테이블과 관련된 메뉴가 보이는 거고 바깥쪽에 빠지면 보이지 않겠죠. 없잖아요. 셀 포인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해당하는 그 메뉴가 보인다는 거죠. 지적하면 보일 겁니다. 거기에 디자인 총합계 보면 행의 총합계만 설정이냐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냐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면 이제 옆에 있는 행의 총합계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설정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피벗 테이블 옵션이 있죠. 이 피벗 테이블 옵션을 클릭해서 여기 있는 요약 및 필터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라고 체크를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게끔 하려면 디자인 총합계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피벗 테이블 옵션 요약 및 필터 그룹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빈 쉘은 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들어온 거 피벗 테이블 옵션 단축이 있어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피벗 테이블 옵션 레이아웃 및 서식에 보면 빈 쉘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빈 쉘 표시를 뭘로 하라고 했어요? 별로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그래서 별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눌러주면 여기 있는 빈 쉘들이 전부 다 별이 표시됐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요 형식은 어디에 있냐? 디자인, 보고서 레이아웃. 총합계 바로 옆에 보고서 레이아웃 있죠. 그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네, 끝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설정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로 분석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자, 내가 기본급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상여금의 평균도 알고 싶은데 직위별로 기본급의 평균을 알고 싶고 상여금의 평균도 알고 싶어요. 직위별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요? 근속기간이 그룹별로 1년에서 5년, 6년에서 10년, 11년에서 15년, 16년에서 20년 즉 그룹별로 근속기간에 대한 그룹별과 그 다음에 직위별로 뭐예요? 기본급의 평균, 상여금의 평균을 내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의사결정자가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급여급이 너무 높네, 낮네, 그래서 뭐 깎아야 되네, 뭐 올려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겠죠. 그럼 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교차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피벗 테이블을 쓰는 이유가 교차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직위별로, 근속기간별로 이렇게 교차 분석을 해주면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